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영원 덕천 이평리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위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민단체들 간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전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협원과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칭권과 행정권의 일부를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하여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사교와 애양심을 고취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지방분권의 시험장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0일과 5월 23일에 시민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5월 25일에는 축산 관련 단체와 내장상동 일대 주민협의체 등 19개 단체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정당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정당 논평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동물학대, 초래 위반, 예산 낭비라는 문제 제기에도 축산 테마파크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가장 핵심 내용은 소싸움장 건립이며 2016년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정읍시 재무는 499억 원에 달해 청도군보다 7배나 많으며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정읍시가 축산 테마파크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배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정읍시는 428억 원의 지방채무 전형을 성원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인용하여 논평을 함으로써 지방채무가 지금도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시민들은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1980년대 이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주화, 정부와 세계의 진전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욕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주민의 의식 수준 향상과 정책 참가, 욕구 증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있습니다. 사회 구조 세분화와 이해관계, 가치관의 타향에 비해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 또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실행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 부서와 갈등을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사업의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공공사업의 표류 현상이 발생하고 갈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리 저하와 행정비용의 증가, 지역사회 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합의 형성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은 갈등의 당사자이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은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입장에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설득, 협상, 중재 등을 통해 합의 형성 과정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계기로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전지구 농촌테마공원 초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지금까지 추진 상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테마공원에 들어서는 소싸움장과 관련된 계류장에 정없이 가축 분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가축 사육 제한 등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갈려 갈등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측 시민단체에서는 소싸움 경기장은 도박장이다. 소싸움 대회는 동물학대다. 소싸움이 열리면 가축 분류로 하천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다. 전국 싸움소 이동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 소싸움장 위주로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 팜플렛 배부,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핏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찬성 측 단체의 일부 의견은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개인 이기주의 또는 소수 단체의 몇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촌 테마공원이 워터파크, 농경문화체험관, 국민여가 캠핑장과 연계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성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 테마공원의 비전은 무엇이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구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복잡해지고 인식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행정과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의 합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나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면 시민 모두가 찬성하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시 정없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방금 사업처럼 송사로 해결해야 합니까? 해답은 우리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전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추진 상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전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장산 사계절 관광 자원화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교육 및 체험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농식품부 농림축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농촌 테마공원이란 농촌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농촌 자원을 테마로 하여 휴식, 휴양 및 체험 기반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 여가 및 체험, 휴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농 교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전지구 농촌 테마공원은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지역 특화형 농촌 테마공원입니다. 내장산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우리 지역 농축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 테마공원은 부전동 1017번지 일원 6만 530제곱미터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45억 원, 시비 61억 원, 민자 7억 원 등 총 11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본 공간 구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역 특화형 공간 구성으로서 가축 테마촌, 이벤트존, 반려동물 테마존 등 3개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축 테마존에는 우리시 농촌 농업 자원을 이용한 교육 및 체험 시설로서 농축산물 가공 체험장, 동물 먹이주기 체험장, 물놀이터 등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존에는 다목적 공연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공연장은 민속 소싸움대회 개최 시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농축산 박람회, 애견 콘테스트, 농악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테마존에는 향후에 국비를 확보하여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반려동물 주인 에티켓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정원,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생활 공간에서 함께하는 반려견 놀이터 확대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 공약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1%, 450여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지난해 2조 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5조 8천억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충북도는 충주 수안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43억 원을 투입해 힐링 산책로, 물놀이장,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힐링 테마타운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민간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건강 달리기, 반려동물 문화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반려동물 테마존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과 체험, 농축산물 판매로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역 특화형 농촌 테마공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테마존 국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과 중앙당 정책위장, 도당위원장에게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대통령 공약 사업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에 문화재 지표조사, 8월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 10월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12월에 국토부 개발 촉진지구 지정 고시, 2015년 4월에 농식품부 사전 타당성 검토, 5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11월에 농촌생활환경 정비계획 용역, 2016년 2월에 주민설명회, 3월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토지매입 및 보상 완료, 4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계획
전북도 승인 및 고시, 2016년 7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작수, 16년 12월에 1차 주민설명회, 17년 1월에 2차 주민설명회, 17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행계획 수립 고시 이후 사업 발주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정읍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 소싸움 경기장에 설치되는 계류장이 정읍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는 시설인가 아닌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배출 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것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민속 소싸움 경기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계류장은 법에서 규정한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정읍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속 소싸움 경기를 개최하는 김해시, 청도군, 진주시 등도 계류장은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배출 시설로 보고 있지 않으며 달성군의 경우에는 낙동강변 둔치에서 민속 소싸움 경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류장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 계류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가축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생 즉시 가축 분뇨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안으로 계류장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속 소싸움 계류장은 가축을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반대측 반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싸움장 경기장은 도박장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싸움은 농경 문화가 정착한 시대에 목동들이 망중한을 즐기기 위한 즉흥적인 놀이로 시작하여 불악 또는 시족 단위로 번져 명예를 걸고 행해진 민속 전통 놀이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의 협동심과 단결을 제압하기 위해 강제 폐지시켰다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부활되었으며 영남권에서는 3.1절 기념행사로 개최될 정도로 민족성이 있는 중요한 전통 민속놀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소싸움 경기를 사행성 도박산업으로 주장하는 것은 경마와 경륜 경기에서 하는 베팅이 청도 소싸움 상설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즐기는 전통 민속 소싸움 경기는 경마와 같이 베팅을 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장은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아니며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처럼 건립할 경우 약 50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시설로는 상설 소싸움 경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소싸움 경기장은 상설 전용 구장이 아니라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민속 소싸움 경기와 농업 농촌 체험장, 문화예술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싸움 대회는 동물학대다 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시행 규칙에 예외 조항을 두어
민속 소싸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 소싸움은 모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국 11개 시군에서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사가 황소를 죽이는 스페인 투에 비교하거나 심지어 달구지 체험이나 동물 먹이주기 체험도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 민속 소싸움 경기가 동물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농촌 문화의 한 형태로서 힘의 상징인 황소가 1대1로 힘겨루기를 함으로써 민속적인 차원에서 흥미를 즐기는 경기입니다. 현대에 맞는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전통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싸움이 열리면 가축 분뇨로 하천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 민속 소싸움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과 관람석, 계류장 등 부속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계류장 운영 시 가축 분뇨 발생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가림 시설이나 가축 분뇨를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설치 운영했던 임시 계류 시설은 비가림 시설이나 분뇨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타났던 임시 계류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계류 시설이나 콘크리트 포장하는 등 현대식 시설로 설치하고 가축 분뇨는 수시로 수거 처리하면 하천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악취가 발생한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싸움소 이동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등 전염병이 발생하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대국민 홍보와 방역 태세를 점검하는 등 해외 정보를 수집 분석하게 됩니다. 의사 환축이 발생하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농장 이동 제한과 통제 초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발생 농장의 감염 개체만 메모라고 발생 농장, 역학 농장 이동 제한, 발생 지역 통제 초소 운영,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가동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모든 지자체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며 발생 시도, 주요 도로 통제 초소, 거점 소독 장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발생 시도 축산농가 모임 금지, 전국 농가 모임 자제 등 조치를 하고 발생 지역 추가 백신 접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구제역이 여러 지역 발생하고 전국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심각 단계를 발령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가축시장 폐쇄, 주요도로 통제 초소 운영, 전국 스탠드 스틸,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이내 우제류 가축 매몰, 전국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전국 가축시장 폐쇄 및 거점별 소독 장소 실적 운영 등 단계별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싸움소 이동으로 전염병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현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 이력제를 보면 우리 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동되고 있는 만큼 싸움소 이동으로 전염병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소싸움장 위주로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농식품부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싸움장 위주로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면 농식품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승인해 줄 리가 없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도입 시설 중에서 전통 민속 소싸움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과 계류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부지 면적 6만 290제곱미터 중에서 약 1만 제곱미터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시설 도입 계획은 농축산 가공 체험장, 작은 동물 체험장, 전통 농가 재현, 과수 체험장 등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전통 민속 소싸움과 다양한 예술문화 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싸움장 위주로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주장은 시설 도입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농촌 테마공원의 비전과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전지구 농촌 테마공원은 농업 농촌을 대표하는 장소로서 시민과 외부 방문객들의 다양한 체험 및 휴식 제공과 농업 관련 홍보, 전시, 판매 기능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다움을 유지,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개발로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촌문화 공간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역 특화형 농촌 테마공원 체험 체류시설 관광 거점 지역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벤트존, 가축 테마존, 반려동물 테마존으로 구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전지구 농촌 테마공원은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테마로 휴식, 휴양 및 체험 기반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내장산 주변의 관광 자원과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새로운 산업 창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테마공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테마공원 주변과 연계된 도로, 교량 확장 등 기반시설 지원 사업과 재예방 원령 소하천 정비 사업,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지역 농축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6차 산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농촌 테마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유신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소싸움장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통 민속 소싸움과 다양한 체험활동,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과 농축산 가공체험장, 전통농가 재현,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민과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 휴양,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전략 환경 영향평가, 사전 재영향성 검토, 농식품부 사전 타당성 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주민 설명회, 생활환경 정비계획 전북도 승인 및 고시, 기본계획 수립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사업 발주를 앞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 설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으며 전통 민속 소싸움 경기 시 우려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경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고경윤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고경윤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기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저 청도 소싸움 테마파크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농촌 테마공원과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도는 상설 소싸움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소에 대한 이 테마를 조금 가미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거기서 상설 소싸움 경기를 하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의 핵심은 청도 소싸움 테마파크는 소싸움을 위주로 하는 상설 경기장이고 우리 시는 소싸움, 문화공연, 체험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이라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싸움이 동물학대다 아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아니다, 소싸움 경기는 도박장이다 아니다라는 언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싸움 경기 허가증을 반납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그 상설 소싸움 경기장 인가가 우리나라에서 청도와 정읍 두 군데 현재 인가가 나 있습니다. 2003년 10월 1일 그 당시에 동시에 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가를 반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어떤 그 재산권에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반납을 지금 한다는 것은 전혀 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반대하는 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뭐 충분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반대를 하시는 내용 중에 동물학대 또는 환경오염 그리고 도박장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을 간략히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이 청도와 이 같은 날 이렇게 인가를 상설 소싸움 경기장 인가를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 상설 소싸움장을 조성을 할 이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제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하게 되면 재원도 약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민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정읍시가 자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영 공사를 만드는 뒤에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청도의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시도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소싸움 경기장이 도박장이다 하는 것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박장은 역시 경마장이나 경륜장이나 이런 곳은 이 사행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도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마장 같은 것도 가보면 많은 그 폐인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소싸움은 일단 흥미있게 보기 위해서 아주 적은 배팅을 하면서 또 이 소는 1대1로 이게 싸움을 하기 때문에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A, B가 싸울 때 A가 이기면 B가 배팅한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아주 반반이기 때문에 이 사행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흥미있게 보기 위해서 아주 적은
그런 그 배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청도의 상설 소싸움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운영 측에서는 10%의 우권세를 받아서 거기에 70%를 전라북도 도에 도세로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은 도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싸움소 육성 자금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30%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돈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흥미를 즐기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경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가 상설 소싸움 경기장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이 농촌 테마파크는 다목적 경기장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매년 민속 경기를 할 때 일시적으로 그 링을 만들고 스탠드를 만드는 돈만 하더라도 약 8천, 9천만 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쓰고 그것을 또 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다목적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민속 소싸움도 하면서 또 다른 이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촌 테마파크를 구상하게 된 겁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진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제의 목적인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집행부나 의회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8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할 시점이며 2019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총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현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해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고경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